이번에는 돌아가신 친인척의 채권자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한정 승인을 받아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확인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 상속을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직계가족이나 친인척이 사망한 경우 민법에 의하면 직계비속부터 사촌 이내의 가족까지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과 채무가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삼촌에 대하여 한정 승인을 수리받은 후에 사망 전 삼촌의 대출로 인한 양수금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 강모 씨는 2017년 5월 6일 삼촌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모 씨는 장례식장에서 삼촌에게 숨겨둔 대출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었는데요. 삼촌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강모 씨의 가족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강모 씨는 혹시 몰라 한정 승인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30일 강모 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바로 삼촌의 대출 중 일부가 채권 양도를 통해 카드사가 아닌 다른 대부업체로 넘어간 것인데요. 강모 씨는 이미 한정 승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해당 양수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 패소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실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므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원고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차로 나누어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나의 답변 방향을 알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대부업체로부터 망인 김모 씨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김모 씨가 사망하였으므로 채무를 상속받은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한정 승인을 신청하고 수리받았는데요.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기 때문에 김모 씨의 조카인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들은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항목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한지 기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서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조카임을 설명하면서 망인과 피고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재적 등본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김모 씨가 사망한 후 한정 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 사실,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는데요. 그리고 한정 승인 결정문을 함께 첨부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에서는 피고는 망인 김모 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도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기재하여 답변서를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정 승인이 수리된 뒤에 양수금 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가 작성할 수 있는 답변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피고는 한정 승인이 수리되고 상속받은 적극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보세요.